트리클로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용 금지 물질로 식약처가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경산업 2080 치약의 트리클로산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수입 및 국내 제조 애경 2080 치약 수거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약처는 도미사에서 2023년 2월부터 제조하여 애경산업이 국내에 들여온 2080 치약 수입 제품 6종에 수거 가능한 870개 전 제조번호 제품과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을 수거해 검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입 치약 6종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반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128종에서는 모두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외 제조소 도미사와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제조소인 도미사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트리클로산이 수입 치약 제품에 혼입 및 검출된 원인은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의 세척 소독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조 장비에 잔류한 트리클로산 성분이 치약 제품에 섞였으며 작업자별로 세척 소독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치약 제품의 남은 잔류량이 일관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애경산업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애경산업은 회수 계획 보고 지연을 포함하여 회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 관리가 미비하였던 점,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섞인 수입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등이 확인됨에 따라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입 치약 제품 트리클로산 관리 강화 등 향후 대책입니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의 트리클로산 검출에 대한 국민 우려를 고려하여 치약의 단계별 검사와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치약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수입자가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판매 시에는 매 제조 번호별로 트리클로산 자가 품질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유통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등 수거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수입 치약의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트리클로산 등 국내 금지된 성분의 혼입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치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외품의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셋째, 치약에 대한 제조 품질 관리 기준 GMP의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하고 이와 함께 위해한 의약외품 제조 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트리클로산 성분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독성학 전문가이신 당국대학교 약학과 김규봉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 트리클로산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를 했고요. 지난주에도 긴급하게 여러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이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 그걸 리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유럽이나 호주의 발표, 외국의 어떤 발표 사례를 보고 여러 가지 논문을 봐도 트리클로산의 인체 축적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체 노출 위해 평가 결과에 의하면 현재 유럽이나 미국 여러 나라에서 0.3%까지 치약이나 의약 외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걸 고려를 할 때 0.3%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의 경우에는 위해 우려가 낮다라고 다 모든 외국의 어떤 규제기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나중에 이제 0.16%라고 이제 치약의 트리클로산의 함유량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정도는 0.3%보다 낮기 때문에 지금의 노출 수준으로는 위해 평가가 우려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이미 트리클로산이 유해하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 근데 이게 인간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라고 말할 근거가 뭐냐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간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우려가 많은데 좀 구체적으로 인간에게는 유해하지 않다라는 걸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유통된 지 3년 가까이 됐는데 3년 동안 쓰더라도 누적되어도 그게 유해하지 않은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위해성 관련된 부분은 김경규 교수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그 위해 평가 기관에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이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빨리 비교적 빠른 속도로 그 제거되는 특성이 있고 체내의 축적 정도는 낮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됐고요. 다른 내용들은 김경규 교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또 독성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동물한테서의 그 아마 지적하신 데이터는 정확하게는 마우스에서 1.1년 반이죠. 보통 이제 18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반복적으로 투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암이 발생하는지 혹은 만성 독성이 어떤 건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실험이 굉장히 오랫동안 된 거죠.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간에 그 암이 발생한 것들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이제 마우스에서는 이제 바람이 나타났고, 유사한 바람성 실험을 또 렛드한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세츄류에서 보통 두 가지 종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렛드에서는 발생이 또 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보통은 이제 어떤 치명적인 그런 그 독성이 나타날 경우에는 뭐 세츄류에서 렛드나 마우스에서 공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특이하게 이제 마우스에서만 이제 발암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기전을 이제 살펴보니까 이 그 프록시전 프롤리퍼레이터라고 하는 PPA 알파라고 하는 그런 좀 경로를 거쳐가지고 이제 암이 발생하는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보고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랬을 때 사람한테서는 그 기전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서는 별 우려 사항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규제기관들도 그 부분들을 면면히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게 사람한테서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기전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특히 이제 발암성 이슈에 대해서는 WHO 산하인 IARC라고 하는, 아마 다 여러분들 좀 아시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제암연구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번역을 하는데, 아무튼 IARC라는 기구가 있고요. 또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EPA에서 이제 발암성 평가를 하거든요. 그 두 곳에서도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발암에 대한 이슈가 마우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살균 보존제로 이제 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두 기관 모두 이제 사람한테서는 발암 이슈가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이제 우려하지 않는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결과들을 사실은 이제 저희가 2019년에 트리클로산에 대한 리스크 어세스먼트한 그 결과를 제가 또 사실 연관 논문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톡시콜로지컬 리서치라는 이제 한국 독성학회 산하 이제 학회지에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도 갑자기 이제 연락을 받고, 시학실에서 연락을 받고 그 논문을 이제 얼마나 사이테이션이 됐는지 보니까 85번 됐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인용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은 어떤 간에 대한 독성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한테서는 그렇게 인과성이 없고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